뉴스 봤어? 한국이 태국 사람을 쫓아낸다면서. 한국에 여행 가느니 중국이나 일본을 가지. 정말 기가 막힌다니까. 여기 평소 많은 한국인이 여행지로 찾아오는 방콕의 상점 거리에서 삼삼오오 모인 상인들의 푸념이 들리고 있는데요. 처음엔 온통 불만투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제발 한국인들에게 와달라고 사정사정하게 됩니다. 도대체 상인들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방콕에서 엄마와 함께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운영 중인 뿌리사나라고 합니다. 잠깐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인이 거주하는 집을 단기 임대하는 시스템인데 원래는 집안에 잘 쓰지 않은 공간의 방을 활용해서 손님에게 잠잘 공간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랍니다. 일반 호텔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층 건물인데 아래층은 손님방이고 위층은 엄마와 제가 생활하고 있어요. 태국이 여행지가 많은 나라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답니다. 몇 년 전 아빠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전공 분야 공부를 계속했겠지만 아쉽게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이렇게 생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아빠는 피피섬에서 여행객들의 현지 투어를 진행했던 보트의 조종사였어요. 아빠는 경쟁이 심했던 일자리에서 당당하게 합격하셨고 평소 배를 사랑하셨던 아빠의 바램대로 배를 조종하는 일을 하시게 됐다며 기뻐하셨었죠. 몇 년간 아무 탈 없이 일을 하셨는데 사고가 있던 날 아침 이상하게 더 일찍 출근을 하셨던 아빠는 여행객을 태울 보트를 체크하고 예행 운행을 하던 중 엔진 폭발로 목숨을 잃게 되셨어요. 아빠의 죽음도 가슴이 아팠지만 여행객이 탄 상태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욱 저를 힘들게 했어요. 아빠가 하셨던 일은 피피섬 주변의 핫플레이스에 여행객들을 태워주고 내려주고를 반복하며 안전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보트를 조종해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보수가 꽤 많았고 예전보다 저희 집은 여유가 생기면서 아빠는 저에게 대학원까지 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사고로 더 이상 공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엄마와 함께 숙박업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곳이 방콕이기도 했고 다른 휴양지에서 숙박업을 하기에는 저희 형편에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이죠. 방콕으로 여행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도시는 화려하고 좋은 시설의 호텔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크게 부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죠. 고층 호텔 루프탑에서 바라보는 방콕의 야경은 그 어떤 유명 관광지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만큼 멋지답니다. 정말 쉬기 위해서 온 여행객들은 방콕보다는 푸켓이나 코사무이 등으로 가겠지만 현지의 음식과 문화를 즐기고 싶다면 방콕만한 곳이 없거든요. 태국의 수도이자 인구 1100만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로컬스럽고 저렴한 물가로 언제나 사람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저희 숙소에 방문하시는 여행객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국적인 수상시장과 높은 퀄리티의 타이 마사지는 방콕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교 국가인 태국은 도시의 사원도 많이 있고 특히 금과 정교한 조각들로 장식된 화려한 불교 건축물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크게 호불호가 없는 태국의 음식은 향신료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 하는 팟타이도 정말 맛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들로 해외 각지에서 많은 여행객이 오는데 특히 한국인과 중국, 싱가포르의 여행객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운영하는 숙소 주변에는 같은 업종이 종사하는 이웃들이 있는데 엄마와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텃세가 심했어요. 하지만 이웃들은 다들 비슷한 형편이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와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점차 마음을 열어주어서
이제는 다행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솔직히 생업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국제문화연구학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관련 일을 하면서 좀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태국은 겉으로는 라마 5세 시절 노예 해방을 근거로 계급 사회가 철폐되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차별과 압박으로 계급 간의 격차가 드러나는 사회입니다. 태국 왕실의 경제력은 석유 사업으로 부유한 아랍의 왕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계급 의식을 고착화하기 위해서 교육제도와 시스템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높은 계급으로 진출하기 위해 좋은 직업인 의사나 변호사,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답니다. 하지만 비싼 교육비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부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고 아빠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급 상승의 꿈을 꿀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물거품이 된 과거가 되었을 뿐이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는 올 거라고 믿거든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빠에게 부끄러운 딸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 저희 숙소를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에어비앤비에서 최고 평점을 받으며 예약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평점의 리뷰를 남겨주는 분들은 한국 여행객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저희 숙소에 한국인이 제일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게 한국인 관광객의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었고 다른 숙소 운영 사장님들도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 이런 추세에 대한 대화를 주변 사장님들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크게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고 있는 리사 아주머니의 딸인 수언니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는 한국이 태국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턴가 태국인 입국 절차를 엄청 까다롭게 만들어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 갔다가 입국을 거부당해서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죠? 태국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렇게 우리를 푸대접했다가 태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에 여행 가지 않으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에게 사죄하고 다시 한국에 와달라고 사정사정하겠죠. 수언니의 말이 끝나자 듣고 있던 사장님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이 그럴 줄은 몰랐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혈질인 리따야 사장님이 씩씩대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만 바라봅니까?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도 많은데 다른 나라 관광객도 많이 오니까 크게 타격이 없을 거예요. 모두들 힘냅시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모두가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는 숙소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였거든요. 다들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숙소는 한국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는데 한국인이 줄어드니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중국인 관광객이 별로 내키진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숙소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품을 파손하거나 아예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도 너무 지저분하게 쓰더라고요. 중국이 그렇게 경제 발전이 된 나라라고 하는데 시민의식은 왜 이 모양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숙소 예약자를 확인하면서 중국인이라는 게 확인되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 중에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방을 어찌나 깨끗하게 쓰던지 이부자리를 정리해놓고 나가는 여행객은 한국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좋았고 다른 사장님들도 한국인을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수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아무 이유 없이 태국인을 거부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저의 친구는 지난달 아무 문제 없이 한국을 다녀왔었고 정말 좋았었다고 저에게 말을 했었거든요. 태국 정부에서도 한국에서의 태국인 입국 거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젊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한국에 대한 보이콧이 번지면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급기야 무조건 한국을 반대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개인 SNS에 한국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한국에 여행을 가지 말자는 글들이었죠. 바가지 물가에 한국을 가느니 여행 명소가 훨씬 많고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에 가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글들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건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의 개념 없는 발언이 더욱 불을 지핀 꼴이었죠. 그 와중에 저희 숙소에는 한국인 여대생 2명이 이틀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올 때마다 주변 숙소 사장님들은 그들을 흘려보며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녀들은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숙소로 들어왔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살짝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들은 관광을 하다가 숙소로 들어온 모양이었고 조금은 지쳐 보였는데 간단한 간식을 먹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요즘 태국은 이상 고온 현상에 습한 공기까지 더해져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파인애플 주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들은 너무나 고마워하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알고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을 다니는 사람의 30% 정도는 한국인이었는데 갑자기 확 줄어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녀들 중 한 사람인 지영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규제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혹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사람이 한국 입국을 위해서 출발 전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를 알고 있나요? 저는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녀들 중 한 명인 지영 씨는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여행으로 가장에 한국으로 들어온 뒤 불법 체류를 하면서 돈을 버는 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법 체류도 문제지만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들은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뒤 사라지는 일도 있었어요.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한 거죠.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제주도가 무사증 지역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우회 입국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수년간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입국자 가운데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최근 가짜 관광객을 걸러내기 위한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마련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도록 방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죠. 왜 중국이나 몽골인은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입국을 허락하냐면서 태국인만 차별한다는 반응이 있기도 했죠. 그렇군요. 저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태국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면 훨씬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긴 하죠. 한국 채용 박람회에 가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아시아 나라 중 외국인에게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여기서 버는 돈의 몇 배를 벌 수 있으니 저 같아도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양국 간의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군요. 어쨌든 태국인의 불법 체류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입국 심사 과정이 복잡하게 된 것인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한국인들도 분노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저희 숙소에 묵게 된 지영 씨와 은정 씨는 첫 만남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면서 가방에서 여러 개의 간식을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파인애플 주스 잘 마셨어요. 저도 한국에서 간식 몇 가지를 싸왔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이것저것 주시더라고요. 지영 씨가 준 한국의 간식은 초코파이, 약과, 맛밤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었는데 약과가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쫀득한 식감에 달달한 것이 피곤할 때 하나씩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지영 씨는 약과는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한과에 속하는 과자 종류라고 말해주었어요. 제가 먹은 것은 기성품으로 나온 것이고 원래 전통 약과는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음식이라고 했죠. 약과 반죽을 튀긴 것을 조청에 푹 재워서 속까지 완전히 배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약과의 모양이 인상 깊었는데요. 꽃 모양의 과자 모양이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죠. 그리고 그녀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음식들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두세 살 정도 어렸지만 비슷한 또래여서 그런지 친구처럼 우리는 말이 잘 통했답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그녀들이 부럽기도 했고요.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신기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김치와 포장된 밥이 가장 많았고 참치 통조림과 즉석 미역국 등 여러 가지 조리되어 포장된 음식을 많이 챙겨왔더라고요. 한국인은 어딜 가나 이 정도는 있어야 밥을 먹을 수가 있다면서 저에게도 먹어보겠냐고 물었죠. 한국의 김치는 워낙 유명해서 저도 먹어본 적이 있고 밥을 가지고 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고 그녀들은 자신들이 싸온 음식을 가지고 상을 차렸고 저는 태국 전통 음식인 팟타이를 대접하였습니다. 팟타이는 호불호가 거의 없는 음식으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녀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한국에도 태국 음식점이 굉장히 많아요. 팟타이도 우리에겐 낯선 음식이 아니에요. 향신료가 강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편이죠. 태국의 음식은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등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지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 액젓이 들어가는 음식이 많던데 저는 그런 음식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태국의 음식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지영 씨가 고마웠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보지 못해서 할 말이 별로 없었지만 지영 씨가 싸온 참치 통조림과 즉석 미역국을 맛보고는 감탄을 하였답니다. 저는 이렇게 깔끔하고 적당한 간이 되어 있는 참치 통조림은 처음 먹어보았어요. 미역국도 정말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미역을 반찬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데쳐서 초장이라고 하는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국을 끓여서 먹는다고 했어요. 한국을 여행 갔다 온 친구가 한국의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니 사실이었네요. 저는 그녀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스러웠고 저희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주변 사장님들도 이런 사태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무조건적인 반한 감정은 키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변 사장님들께 진실을 알리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태국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뿌리사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정부에서도 정확한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가 깊어지면 되돌리기 힘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